백악관과 민주당의 경기 부양안 협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생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이나 영세업종 중에 현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입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한인 부부가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총격을 가한 뒤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전주와 비슷한 수준인 8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 회복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시간 주지사 납치 음모를 꾸몄던 무장단체가 연방수사국에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군사훈련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한인 부부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총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 모두는 현재 중태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백악관은 경기 부양안 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을 전격 선언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일단 생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과 경기부양책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한 명당 $1,200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 다른 조항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항공사들의 대량 감원을 막기 위한 부양안에 집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항공사만 지원하기 위한 단독 경기 부양책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당 모두 항공사 지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더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래도 협상은 낙관적으로 본다며 경기부양책 합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There is no standalone bill without a bigger bill. There is no bill.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협상 중단을 지시한 뒤 증시가 급락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반발하자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오는 15일 예정되어 있는 제2차 대통령 선거 TV 토론. 대선 토론위원회는 화상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거부했습니다. 제2차, 3차 토론을 일주일씩 연기하자는 요구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미국 대선 토론위원회가 2차 토론을 화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No,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on a virtual debate. That's not what debating's all about. You sit behind a computer and do a debate. It's ridiculous. 트럼프 선거 캠프는 성명서를 내고 두 번 남은 대선 토론회를 일주일씩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공산주의자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어제 토론회 발언은 최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She was terrible. She was, I don't think you could get worse. She is. And this monster that was on stage with Mike Pence who destroyed her last night.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변덕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일정 연기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e president's going to do. He changes his mind every second. So for me to comment on that now would be irresponsible. 1차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93번이나 바이든 후보의 말을 끊었습니다. 화상으로 토론회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할 때 유리한 발언을 하지 못할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어제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부통령 후보 TV 토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막말이나 발언 끼어들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처 방식을 두고는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회장에 투명 아크릴판이 설치됐습니다. 1차 대선 후보 토론에선 보지 못했던 것으로 후보 사이의 거리를 1m 느린 데 이어 차단막까지 설치한 겁니다.
토론회 전 차단막 설치 여부를 놓고 두 후보 측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펜스 부통령이 차단막 설치를 막판 수용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첫 충돌은 예상대로 코로나였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have witnessed what is the greatest failure of any presidential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here are the facts. 210,000 dead people in our country. The fact that you continue to undermine public confidence in a vaccine, if the vaccine emerge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I just ask you, stop playing politics with people's lives. 해리스 후보가 두세 차례 자신의 발언에 끼어드는 펜스 부통령을 제지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두 후보 모두 막말과 상대 발언 방해하기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r. Vice President, I'm speaking. I'm speaking. If you don't mind letting me finish, we can then have a conversation, okay? Please. Okay. 미국 언론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보다 훨씬 더 문명화된 토론회였다며 올해 대선 전국 들어 보기 드물게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최근에 혹시 현금만을 요구하는 업소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까? 특히 조그만 자영업종이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LA 한인타운의 한 미용실을 찾은 50대 이모 씨. 이 씨는 카드로 이발비를 지불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미용실 업주는 이발 요금을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형법을 쓰는 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 그게 손님들 입장에서는 꼭 그걸 갖다 굳이 캐시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불편함이라고 할까? 약간.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현금만 받으며 영업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을 숨기려는 업주들은 예약 손님만 받고 현금을 요구하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금을 내면 10% 정도의 할인 혜택까지 업주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캐시도 받고 세금은 안 내고 EDD도 계속 받고 이러려고 캐시만 받는 거야. 왜냐면 카드를 어쨌거나 긁으면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EDD가 끊기잖아.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연방당국과 공조해 실업수당 사기 청구에 대해 강력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업수당 사기로 적발되면 징역과 벌금형 그리고 앞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 한인타운 팔가와 카탈리나 부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부 싸움을 벌이는 도중에 남편이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부간의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한인 남성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6분쯤 LA 한인타운 팔가와 카탈리나 인근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은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을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The call was at 2:26 today, 800 block of South Catalina Street. They're there for a shooting investigation, and they currently have two victims suffering from a gunshot wound. 한인 남녀 모두는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Both victims are Korean nationality. Both were 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in critical condition. 경찰은 올해 65살의 한인 남성이 부인에게 먼저 총격을 가한 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4만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전주인 84만 9천 건보다 1.06% 줄어든 84만 명이 주간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시장 회복세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신청한 실업자는 4주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MIT 대학은 여건에 맞게 최소한의 거리 두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 MIT대 연구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할 경우 전체 인구의 사망률이 최고 29%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10시간 동안 고립시킨 후 뇌 MRI를 찍어보면 10시간 굶었을 때의 뇌 상태와 비슷합니다. 집중력 저하라든지 기억력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인지 기능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또다시 그런 것들은 우울 불안증을 또 유발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에 취약해져 폭력성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은 떨어져 감염병에 더 잘 걸리게 됩니다. 감염병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래되면 오히려 감염병에 약해지게 되는 현상을 연구팀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역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락다운을 한 달 가져가면 미국 가구의 4에서 7%는 굶어 죽어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락다운을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최근 미 하버드대 연구팀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명 이하, 우리나라 인구 기준 하루 500명 이하일 때는 최저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한했습니다. 확진자 숫자보다 코로나19 외에 다른 질병까지 포함해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인구나 국토 규모가 한국과 미국이 다르지만 방역 대책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코로나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받은 치료제, 현재 임상 시험 중인 리제네론이라는 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의 축복이라며 극찬한 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라는 비판도 높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당분간 관저에서 격리 치료할 거라던 의료진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이틀 만에 집무실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처방받은 미승인 약물의 효과를 한껏 지켜세우며 무료 공급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I want to get for you what I got, and I'm going to make it free. You're not going to pay for it.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려 이 약을 찾게 됐으니 결과적으로 신의 축복이라고도 했습니다. I think this was a blessing from God that I caught it. This was a blessing in disguise. I caught it. I heard about this drug.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가 거센 비난에 휩싸였는데 이번에도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다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무실 업무를 서둘러 시작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특정 제약사 약물의 효과 띄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했지만 결국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말라리아 약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약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사심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인구 총조사 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하라는 법원의 명령, 이에 대한 항소. 법원은 다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대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인구 총조사 기관들까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령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매주 3차례 센서스 동료 행사를 개최했던 KYCC. 앞으로는 센서스 참가 동료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센서스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인력을 최소화하고 일단 소셜미디어와 문자를 통한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So without additional funding, KYCC couldn't do the, like reaching out to people at food distributions or what we were doing from the beginning. A lot of agencies actually transitioned into just doing social media posts and texting.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억 8천만 달러를 센서스 관련 예산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한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센서스 조사 마감일이 오락가락하면서 단체들이 미리 예산을 다 소진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11월 선거까지 겹치면서 홍보 대상에 대한 혼선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And a lot of agencies, they were going to stop because of that too. Like their focus was going to go into something else. That all made it because we weren't getting clarification of when everything was going to happen. 센서스 조사 마감일은 현재 10월 말까지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또 항소를 제기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센서스 홍보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올해 노벨 문학상에는 시인인 예일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노벨상위원회는 여성 시인인 루이스 클릭 교수는 시를 통해 개인의 존재를 보편적으로 표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68년 시인으로 등단한 이후에 미국 현대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미시간 주지사 납치를 기도해왔던 무장단체가 연방수사국에 적발됐습니다. 실제 군사훈련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미시간주에서 민주당 소속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를 납치하려는 무장단체의 음모가 사전에 적발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무장단체와 함께 납치 음모를 계획한 혐의로 1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지난 여름부터 납치 구상을 논의하고 위트머 주지사의 별장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11월 대선 직전에 위트머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폭발물과 무기 구입도 시도했습니다. 200명의 남성을 모아 미시간주 랜싱의 주정부 청사를 기습하자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위트머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실시해 우파 극단주의자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한국에 망명한 북한의 이탈리아 대사 대리의 부인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한국행 보도 경위, 또 부인이 진짜 북한에 돌아가길 원하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인영 통일장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의사에 반해서 입국한 것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 전 대사 대리의 아내가 북한에 있는 딸 걱정에 북한에 보내주길 요구하고 있는지 구체적 설명은 없었지만 애둘러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정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어떤 그 공감대, 합의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이 문제가 처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행 요구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낼 수는 없는 난감한 상황이란 걸 시사한 걸로도 풀이됩니다. 북한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의 입국 당시엔 사흘 만에 범죄자라고 맹비난했는데 조 전 대사대리 입국이 공개된 지 사흘째인 오늘까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경식당 종업원의 기획 탈북설 때처럼 아내의 송환을 압박할지도 주목되는데 코로나로 외부인 유입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북한이 당장 이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최근 남가주 지역에는 발목이나 종아리 부분을 주로 무는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격성이 매우 강한 모기라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벤코보프와 한미은행이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벤코보프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8개 주 60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각각 2,500달러씩 총 15만 달러의 호프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미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 체크를 입금하거나 온라인으로 명세서를 바꾸는 고객들에게 각각 5달러와 10달러를 크레딧으로 지급하는 캠페인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남가주에서 발목과 종아리만 공격해 무는 신종 열대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에서 앵클바이터라 불리는 모기가 급증하고 있고 이 모기는 크기는 작지만 공격성이 강한 이집트 순모기로 야외, 실내 어디서든 빠르게 번식이 가능하다며 마당에 물이 고인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영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학군의 한국어 정규 과목 개설이 추진됩니다. 마크지나 테너플라이 시장은 학생단체 아시안 아메리칸 뉴스 카운슬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하원교육위원회에 한국어 정규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른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지아주 포사이스 카운티 경찰은
40대 장모 씨가 지난해 12월쯤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주택 지하실에 고의로 불을 지르면서 약 100만 달러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보험 사기 및 1급 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상업용 건물과 주택 등 침입 절도가 급증하면서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팬데믹으로 집에 주민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상업용 건물 침입 절도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42%나 증가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말 바꾸기가 여반장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합니다. 경기부양책 협상을 전격 중단했다가 이틀 만에 다시 재개했습니다. 인구 총조사 기간을 두고는 항소에 항고까지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했습니다. TV 대선 토론을 일주일 연기하자고도 요구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의사결정이 너무 즉흥적입니다.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만이 유일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려라고 합니다. 바른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단 26일 남았습니다. 이번 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